무릎 아플 때 주사를 맞으면 싹 나을까요? 도수치료 효과 있으니까 도수치료 받으면 될까요? 아플 때마다 주사 맞고 도수치료 가서 마사지 백날 받아봐야 그때뿐이죠.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그 둘 다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둘 다 하셔야죠.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사 맞고 마사지 받고 별로 안 아파지시면 운동을 안 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만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알고 받자는 소리입니다. 알고 하면 운동이고요. 모르고 하면 노동이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무릎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무릎은 인간이라면 직립하면서 걷기 때문에 체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요.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퇴행성으로 인해서 아픈 줄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픈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2018년에 게재된 임상적 PFPS라고 하는 무릎 슬개골 통증에 관한 재활 가이드 논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마사지 하나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주사 치료만 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Should not use. 이것만 쓰지는 마라. 하지만 운동은 A등급, 즉 엄청 높은 효과가 증명된 근거 있는 치료이며 마사지, 스트레칭, 주사 등과 결합되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단일적인 치료보다 효과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통증이 있어 이상한 움직임을 지속하게 된다면, 반복하게 된다면 운동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통증만 없애는 치료만 한다? 그건 통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제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또 아픕니다. 운동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비단 PFPS, 이 대퇴슬기 통증 증후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 주사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통증이 심한데 운동을 통증 있는 상태로 수행할 수가 없죠. 운동만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통증이 없어지는 치료만 받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예후가 좋지 않다는 소리죠. 무릎 관절 모든 통증을 유도하는 증상들은요, 결국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밸런스와 근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다시 리프로그래밍, 다시 세팅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이 진행되고 있는 50대의 환자가 왔다고 칩시다.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연골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 대체를 해주는 요 액체가 있기 때문에 뼈와 뼈가 마찰되지 않게 되면서 통증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약해진 주변 근육을 강화하셔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 체중을 이겨내고 무릎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 아프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사용을 하세요. 운동을 처방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걷기 운동만 주구장창 하게 되죠. 그러면 연골 주사의 액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어서 사라지게 되면 다시 약해진 근육에 의해서 체중을 분산시키지 못한 관절은 금방 좁아지게 될 것이고 압력을 받게 되면서 퇴행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허리 질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디스크, 연골, 인대 이런 조직들은 재생이 거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닳기 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인 근육과 힘줄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걷는 거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환자분들 중에 운동을 제가 알려주면 또 그건 하기 힘들고 지겹고 안 하고 싶으니까 2시간씩 걷는 건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걷는 건 유산소 운동, 심폐지구력 운동이지 근력 운동, 밸런스 운동, 근지구력 운동이 되기가 힘듭니다. 물론 잘 걷고 힘 줘서 걷고 이러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걷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증상에 대해 알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필수적으로 매일 노력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분명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좋은 마사지 방법, 운동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무릎 관절은 정강이 뼈 위에 넙다리 뼈,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가 얹혀져 있는 관절이 있고요. 그 앞에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이런 종잡뼈 형태의 슬개골, 무릎뼈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경첩관절, 즉 문이 이렇게 여닫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형태의 관절인데요. 이때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뼈가 같이 움직이면서 대퇴사두근의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뼈끼리 부닥치면 아프겠죠. 엎다리뼈, 정강뼈에는 이런 연골들이 형성되어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것인데 슬개골, 무릎뼈에도 이렇게 연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밸런스, 그러니까 근육이 가진 밸런스의 문제 혹은 구조적으로, 자세적으로 다리가 X자 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모이는 각도, Q각이라고 하거든요. Q 앵글이 커진다면 무릎뼈가 원래 움직여야 되는 연골이 깔린 도로를 주행하지 않고 이처럼 옆으로 빠지며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뭔가 연골이 찢어지지 않고 무릎이 퇴행이 영상의학적으로 볼 때 보이지가 않는다면 대부분 이런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 잘못된 움직임으로 인한 통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아픈 것 말고도 나타나는 무릎 증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가보자고요. 자, 첫 번째 증상입니다. PFPS라는 대표적으로 운동으로 오래 걷거나 산을 타거나 근력 운동을 하라 해서 스쿼트 같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자주 하면서 아픈 슬개 대퇴 통증입니다. 영상을 찍었을 때 보는 부분이 이런 그림의 형태로 보이는 것은 양성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슬개골을 움직여 보면 안쪽으로보다 바깥쪽으로 잘 움직이게 됩니다. 또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되면 연골이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자세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으로 다리가 안쪽으로 모이는 X다리 같은 무릎 관절 형성 각도가 큰 사람들,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연골 연화증, 즉 연골이 물러지면서 연해지면서 빨리 닳는 질환과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헌에서는 시네마 증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2시간 동안 영화를 앉아있을 때 무릎을 구부리고 있죠. 그때 슬개골이 움직임이 이상해지면서 뻐근하게 통증이 생겨요.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슬개골을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스스로 움직여 보세요. 보이시나요? 왼쪽과 오른쪽 다리인 제 다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슬개골 주변 부위가 부어 있듯이 이렇게 두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왼쪽은 그래도 무릎에서 좀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 범위, 오른쪽이 그래서 통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슬개골을 안쪽으로 한번 밀어보시는 거예요. 바깥쪽으로도 밀어보시고요, 안쪽으로도 밀어보시는 거죠. 안쪽으로 굉장히 잘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슬개골에 연골이 잘 있다면 움직임이 좋아요. 그리고 근육이 긴장도가 떨어져 있다면요.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는 범위가 잘 안 가게 돼요. 저 보시면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누르지만 잘 안 가죠. 바깥쪽으로는 굉장히 쑥 잘 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안쪽으로는 꾹꾹 눌러도 잘 가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패턴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할수록 좋아요. 특히 안쪽으로 4초씩 15번 정도 반복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무릎 바깥 옆 통증으로 장경인대 증후군으로 불리는데요. 우리가 중간볼기근의 기능이 약화되면, 그러니까 엉덩이를 운동을 잘 안 하셔서 엉덩이가 평소에 걸을 때 실룩실룩 걷는 분들, 그때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이 장경인대, 넙다리 근막 장근 등의 무릎 관절과 연결된 인대성 근육이 과하게 긴장이 유도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실룩거린다, 이런 분들 특히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이어서 짝다리를 짚게 되는 분들 꽤나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은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한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 대퇴 외측과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 증상이 경감되는데요. 중등근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지금처럼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먼저 한발서기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서 계속
중둔근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골반이 외측으로 편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잡아주는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라고 불리는 근육들로 인해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로 인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엉덩이가 과사용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옆에서 눌러주시는 거죠. 근데 손으로 마사지가 힘들어요.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 자극을 줘서 내가 근육이 어느 정도 그 외부에 있는 압력으로 인해서 뇌에다 전달되는 그 통증을 경감시키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쓰지 않게 하는 역할까지만 기대하면 됩니다. 굉장히 아파서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불균형이. 그래서 무릎 위쪽에서 이렇게 비벼주시고, 그 다음에 장골뼈, 지금 보이는 이 장골뼈의 앞 가시와 그다음에 대전자, 이렇게 다리를 돌렸을 때 튀어나오는 대퇴골의 외측에 있는 볼 위에 이제 가운데에 위치하게 해서 그 부분을 또 앞 통점이 굉장히 강한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도 죽을 것 같았어요. 한번 지그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시원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무릎뼈의 아래쪽과 위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건 넙다리 고등근, 대퇴직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긴장되면서 통증이 생기고, 오래되면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요, 무릎 아래쪽에서도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을 때 근육이 긴장도가 잘 안 풀리고 점프가 포함된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 근육에 혹은 이 힘줄에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생깁니다. 최근에 산을 탔거나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점프를 하거나 살 빼려고 스쿼트 같은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생기신 분들이 있죠. 이 근육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대퇴직근으로 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장골뼈 앞 가시에 위치해 있어요. 무릎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슬개골 무릎뼈 위에서 주먹 하나 넓이 안에서 통증점이 생기시는 거죠.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마사지를 배워볼게요. 네, 이렇게 무릎뼈 아래쪽과 위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대퇴직근에 대한 움직임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nep다리 네갈래근이 위치해 있고요. 그 가운데로 슬개골을 지나서 부착되는, 정강이뼈 앞쪽에 부착되는 대퇴직근, nep다리 고등근의 근육의 염증을 확인해 보시는 거죠. 슬개골 위쪽에서 이렇게 비벼 보세요. 시계 방향 좌우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뭔가 걸리는 듯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그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손가락을 10번 돌리고 반대쪽으로 또 10번 돌려서 풀어주시는 거죠. 최근에 이제 산을 탔거나 이러면 이렇게 잘 생기는데요. 염증이 생기신 분들은 살짝만 비벼도 아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성으로 직근에 대한 염증성은 없어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힘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릎뼈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또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요 아래쪽으로 쏙 들어가는 공간에 있는 힘줄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시고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정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무릎 안쪽 통증입니다. 안쪽 겨딘대 염증이나 손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증상이 병원에서 뚜렷하게 연골이 혹은 인대가 찢어져서 많이 열감이 심하고 붓고 너무 아프면 영상을 찍었을 때도 뚜렷한 이상함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아프다는 건 결국 또 근육의 불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거위발구근염이라고 부르는 대퇴이두근, 안쪽 모음근, 그 다음에 앞쪽에서 오는 이런 봉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위발처럼 생긴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몰리면서 힘을 많이 받는 X다리, 안짱다리 같은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 많이 아플 수 있는데요. 스쿼트 하는데 안으로 다리가 자꾸 말리신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런지 하는데 안쪽으로 다리가 무너지시는 분들 모두 다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영상을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 근육이 와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위발 구근 힘줄, 지금 제 거에 잡고 있는 부분은 대퇴이두의 그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오는 봉공근, 긴모음근, 거기에 붙는 이런 근육의 힘줄 부위를 그냥 비비시지 마시고 오일 같은 걸 사용하셔서 비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무릎 안쪽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눌러보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육이 딱딱하고 뭉쳐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 느낌을 주는 부분을 찾았으면 이렇게 꾹 누르신 상태로
왔다 갔다 폈다 구부렸다 무릎을 움직이시면서 그 서로 엉켜있는 조직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퇴 이두근에서의 통증이 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거기에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잡으시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계속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은 바로바로 그 손의 감각이 좋아서 찾겠지만 그 환자분들은 스스로의 통각, 압각을 느끼시니까 그렇게 실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얘네들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은 엑스레이 상에 또렷한 소견이 보입니다. 왼측이 정상 관절의 모습이고요. 우측이 퇴행되어서 공간이 상실되어 보이는 퇴행관절의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붙어있는 모습을 보이죠. 퇴행이 심해서 이 정도로 붙어 계신다면 무슨 짓을 해도 사실 아프다고 해요. 저는 아직 경험하진 못했지만 자다가 움직여도 아플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지만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인공관절이라는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하게 되고요. 나이도 70살 이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40대, 50대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연골의 재생은 한계가 있어요. 보존적 치료와 주사 치료를 최대한 해보고 통증이 숫자 0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7 이상의 통증을 계속해서 어떤 동작을 해도 보이신다면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고려해보고 수술 후에 재활을 잘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가끔 7 이상의 통증이다.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도수치료 마사지 받으면 좀 편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주사를 맞으셔서 편해지시면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모든 근육을 다 강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마사지는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뼈 주변에도 감각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시겠다 하신다면 오일로 살살 관절 주변을 만져주시거나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셔서 살살 주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통증이 조금 줄어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통증을 없앤 게 아니고 증상을 감소시킨 상태이며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운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거기까지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